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구리는 경기도 내에서도 규모가 작은 도시에 속합니다. 청약 통장 1순위 숫자는 92,000개 정도로 수원과 고양시보다도 5분의 1, 6분의 1 수준 정도 되죠. 조감도를 보니까 예쁘네요. 앞에 이렇게 주상복합 라인이 있고 나머지 뒤에는 일반 아파트 라인입니다. 인천 C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입니다. 특별공급은 2월 20일 월요일, 1순위는 21일 화요일 1순위에서 미달날 가능성은 큽니다. 입지는 매우 좋아요. 큰 광역지도로 보시면 이미 있는 경의중앙선 구리역까지 약 500m 정도 되고 마찬가지 더블 역세권이 될 2024년 개통 예정인 별내선까지도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확대된 내용을 보면요. 주변에 편의시설 정말 많죠. 전통시장, 롯데백화점, 하이마트, CGV, 인창중앙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은 구리역, 경의중앙선을 통해서 서울 도심, 업무지구까지 한 번에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점이죠. 왜 미달 가능성을 언급했냐면 분양가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까지 이렇게 더해버리면 가까운 가격이 돼버립니다. 입주 예정은 26년 3월달, 지금으로부터 약 3년 후 주상복합이라서 42층까지 있다 보니 공사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된 거죠. 계약금 10%입니다. 총 세대는 1180세대급의 일반 분양 679세대입니다. 전매자는 현재 3년 걸려있긴 한데요. 이게 바뀔 예정이죠. 1월 3일 날에 나왔던 전매 제한 기간 개선안을 보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는 구리는 1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언제일까요? 네, 다음 달부터입니다. 호객노노에서 무슨 댓글을 봤는데 이 돈이면 다산 갑니다. 다산 7억에 사고 벤츠 사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부 동의도 합니다. 그 다산의 가격이 현재 얼마나 호가를 부르는지 이따 같이 또 살펴볼 거예요. 분양 타입을 보면 34, 46 타입 초소형까지 공급하고 20평형대, 30평형대 그리고 30평 후반대까지 이렇게 공급합니다. 구리는 조금 비운의 동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리 갈매지구 쪽 빼고는 신축 라인이 빽빽하지가 않습니다. 입주년차 10년 이내로 필터링하고 30평대형으로 필터링했을 때 보이는 이 호객노노상 지붕의 모양이 보이죠. 바로 인접에는 이편의 세상 인창 어반포레가 있습니다. 신고가가 찍힐 수가 없죠. 신고가가 찍혀야 되는 기간 동안에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10억 넘어가는 실거래가는 밑에 이편의 세상 수택 센트럴 파크에서 찍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구역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 한양수자인도 보이고 더 왼쪽으로 가면 구리 더샵 그린폴에 1, 2단지가 있습니다. 시세 중요하겠죠. 바로 인접한 북쪽에 있던 인창 어반폴에는 2020년 8월 그러니까 2022년 8월달에 입주 2년 차인데 그때 실거래가 빡 찍히지 않고 작년 하반기에 조정기를 세게 맞아버린 거죠. 현재는 전용 84제곱 금매가 11억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에는 당장 거래는 안 되겠죠. 그 다음 구리역 한양수자 리버시티 아까 구리역 동쪽 편에 있던 거 힐스테이트 구리역 부근에 있던 게 2층 9억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축 라인에 속하는 이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파크는 8억 후반부터 9억까지 촘촘하게 매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장 입주 가능하면서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누릴 경우는 이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파크를 사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되겠죠. 아까 호객노노상 댓글에 그 돈이면 차라리 다산 가지. 다산이 쌉니다. 물론 이렇게 호가창에서는 뭐 11억대, 10억대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네이버 부동산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익의 경우 7억대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8호선 연장선이 있기도 한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입주한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익의 경우 호가창 확인하시고 물론 바닥거래가 많이 되면서 일부 금매가 소진된 단지는 꽤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산 신도시 내에서도 아래쪽 지금지구라고 있는데 이 도농역, 도보권은 약간 무리가 있지만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다산 지금지구의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는 심지어 6억 9천, 6억대까지 거래가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단지들도 확인해 보시면 7억 초반대까지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의중앙선 초역세권을 포기하면 이렇게 다산 신도시 내에서도 7억대 전후에 금매를 살 수가 있는 가격이니 아까 그런 호객노노 댓글 같은 좀 세 보이지만 팩폭성의 댓글도 달린 거죠. 실제로도 남양주에 신택지가 많다 보니까 계속 이주가 들어갔죠. 구리시에서도 가장 많이 전출이 나가는 지역이 남양주시입니다.
반대로 남양주시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지만 구리시에서 가장 많이 또 전입이 들어오기도 하죠. 구리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특이하게 이 공동주택 블럭하고 주상복합 블럭을 별도로 중간에 도로를 두고 양옆으로 있습니다. 이 앞쪽 라인에 있는 주상복합 라인은 5구 C타입과 82A와 B타입, 82타입이 있는 것도 조금 특이하긴 하죠. 보통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84제곱인데 여기서 약 2제곱미터 정도 빠진 약 한 평이 좀 덜 빠진 그런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라인은 A와 B동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걸 동호수 배치도로 보면 A, B동은 이렇게 42층 라인까지 있는 걸 확인했고요. 나머지 아파트 동 라인은 최고 28층, 앞동 라인까지도 낮다가 28층까지 있는 거 확인. 북향이 위쪽이다 보니까 남동향 배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타입을 보면 34타입, 약 15평, 16평 정도 되죠. 현관 들어오면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습니다. 방 2개가 있는 39제곱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번 34타입은 내부 조망을 보면서 방 하나 구조다. 46타입은 약 20평형 정도 되겠죠. 남동향 구조이면서 방 2개, 침실 하나는 조금 많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도 거실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안방 별도 들어갑니다. 59 A타입, 남동 남서로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 3베이, 현관 기역 제형 들어와서 침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3베이의 판상형 구조, 욕실도 2개 가지런히 되어 있고요. 주방 발코니도 작지만 있고 안방 발코니까지 확인. 59 B타입은 전형적인 타워형입니다. 주로 거실과 안방이 남동향을 보는 향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현관 양쪽에 신발장 주었습니다. 방 2개가 욕실과 나란히 있고요. 방 2개를 지나서 거실로 들어오고 안방, 욕실. 대신에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스룸을 설치하면 퀸 사이즈의 침대가 어떻게 배치될까? 이런 식으로 배치될까? 좀 협소하게 보이죠? 다음 주상복합 라인에 있는 59 C타입입니다. 갑자기 아파트에서 주복 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분양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59 AB의 분양가, 59 C타입의 분양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59 C타입의 분양가 살짝 높은 정도. 그렇지만 조금 디테일에 들어가면 대지 면적이 확실하게 작습니다. 59 A와 B타입의 세대당 대지 면적 29제곱미터면 약 9평이 조금 안 됩니다. 59C의 대지 지분은 12제곱미터. 이걸 평형으로 따지게 되면 약 4평이 안 됩니다. 나중에 20년, 30년 지나가서 재건축 얘기가 슬슬 나오게 되면 이 대지 지분에 따라서의 가치 평가는 조금 달라지겠죠. 먼 얘기지만 그래도 이걸 신경 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82A와 B타입도 17제곱미터로 오히려 대지 지분 34 타입보다 더 작습니다. 이런 경우도 당장은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20년 넘어가면 충분히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84A 타입입니다. 주상복합 라인 남동, 남서 라인 위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비워놓은 것은 전용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안방과 거실 같은 양을 보고 있습니다. 안방의 드레스룸이 조금 작아 보이죠. 그에 반해 이 파우더룸은 조금 넓어 보인다. 욕실에 샤워 부스까지 있고요. 거실 욕실은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를 보게 되면 한쪽에 신발장, 팬트리까지 있습니다. 꺾인 상태에서 들어가고 침실 들어가고 복도 중간에 욕실. 일반적인 84 타입의 타워형에서 침실 2가 약간 꺾인 그 정도로 보이죠. 그 다음 84B 타입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워형입니다. 아까 그 구조에서 거의 똑같은데 침실 2가 나란히 되어 있다. 나머지는 현관 팬트리, 욕실 위치,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위치, 그 다음에 주방과 발코니 라인들 다 비슷합니다. 실외기실이 아예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어떤 소음이나 어떤 차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겠죠. 마지막 타입 101 타입입니다. 아파트 라인에 있어요. 남서양 라인으로 빠져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 된 구례 같은 경우는 101 타입에 청약했을 때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물론 청약은 많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추첨제를 노리고 이 단지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타입이기도 하죠. 그 다음 평면을 보면 안방 1, 2, 3, 4 호배 판상형이고요. 방 하나가 위쪽에 가 있습니다. 안방의 드레스룸이 약 30평대 후반형 치고는 조금 협소한 편이라서 이쪽 라인에 붙박이장을 별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 드레스룸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침대 위치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관 팬트리도 주었고 현관이 길쭉한 형태, 이 정도면 꽤 넓은 현관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구리 내 정비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두 장을 볼 텐데요. 주택 2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것으로 구리시청 확인했습니다. 위치로는 지금 분양하는 인창 C구역 구리역 라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주택 2구역이 있고요. 또 재개발 예정인 주택 숫자 2 주택 2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준비하시면 되는데 일단 일반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이 단지를 이제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금매들 사는 게 현재 내 집 마련하기에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상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